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신지연. 서울 안마취통증학과 원장 우상우입니다. 네. 이번 여름 정말 덥고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습하고.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네. 더웠고. 이제 근데 갑자기 좀 선선해졌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네. 저도 오늘 거의 처음으로 긴 바지 입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요즘에 너무 더워서 바깥 활동들을 거의 안 하시다가 네. 이제 많이 운동도 밖에서 많이 그쵸, 시작하시고 그런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절기도 됐고 그래서 약간 알러지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네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네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정말 좋은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요새 이제 대한민국의 열풍, 바로 이제 러닝 운동,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공원이나 강가,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시내 도로에 있는 거리에서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눈에 띄어서 러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러닝을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러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열풍이 불고 네.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러닝 인구가 이제 500만 명 내지는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기사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제 뭐 1000만 명 가까이 뭐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이 홍제동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홍제천 옆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해 보려고 홍제천에 네네네네. 따라서 또 집 가다 보면 집으로 네네. 갈 수 있어요. 거기 음.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뭐 네네. 양재천도 잘 되어 그쵸, 있고 그쵸. 홍제천, 불광천 다 잘 되어 있는데 네.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진짜 많아죠. 정말 예. 많습니다. 이 다 같이 모여서 뛰는 러닝 크루라는 것도 있고요. 뭐 하프 마라톤이나 이런 뭐 러닝 대회는 오픈을 딱 하면 동시에 그냥 거의 다 매진이 돼 버린다고 합니다. 뭐 러닝화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있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말 놀라운 일인 것 원래 같습니다. 원장님도 러닝 저도 하셨잖아요. 이제 네, 좋아했었죠. 네. 이제 러닝 인구가 이렇게 막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이제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러닝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떤 부위에 이제 부상들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달리기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부상은 하체 쪽에 집중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러닝 시에는 골반이나 무릎, 뭐 그리고 다리, 발목 이렇게 축 충격이 전달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충격이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7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릎에서 약 140kg 내지는 210kg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28% 정도의 러너들은 무릎 부상을 경험을 하고요. 21%에서 38% 정도에서는 발목 및 발의 부상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한 19% 정도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몇 개의 연구들을 살펴봐도 이제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무릎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부상의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전에 부상을 입었던 바로 그 히스토리 이력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부상이 생겼던 분들은 다음에도 부상이 생길 확률이 이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뭐 과체중이라든지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부상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러닝 경험이 적을수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생체 역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달리는 자세라든지 습관에 따라서도 부상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며 신체 역학적으로는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너무 춥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너무 더운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달리는 곳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평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땅인 경우에도 부상을 입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부상이 생기기 쉬운 부위인 무릎에 대해서 우선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시에 가장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무릎이라고 소개해 드렸고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세 가지 질환은 이제 보여 드리는 것처럼 보통 점퍼스니라고 부르는 무릎 힘줄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경인대 증후군, 마지막으로는 러너슨이라고 부르는 대퇴슬개 증후군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사진에 그림에 보이는 네. 것 같은 위치가 보이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슬개골 주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러너슨이 이 대퇴슬개 증후군은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그리고 무릎 앞쪽에 슬개골이 만나는 부위 주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장경인대 증후군은 이제 시청자분들께를 보시기에는 좌측 하단 그림에서 IT 밴드라고 써 있는 약간 네네. 옆쪽 허벅지 가측을 따라서 무릎에 부착되는 부위 주변으로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바깥쪽에 바깥쪽.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것 때문에 간혹 위쪽 엉덩이 쪽에도 생기기도 맞아요. 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점퍼슨이라고 부르는 무릎뼈 힘줄염은 우측 하단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슬개골 아래쪽, 그러니까 무릎 슬개골과 이 무릎 정강뼈가 붙는 부분, 그쪽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선 무릎 건염부터 살펴보면 이 무릎 건은 이제 힘줄은 슬개골 아래 부위에 위치해 있고 점퍼슨이라고 불리는데 위로는 이제 허벅지 대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퇴사두근, 이 네갈래근이라고도 하는데 한글로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무래도 뛸 때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만약 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무릎 앞쪽에 만져지는 슬개골의 아랫부위가 아프고 특히 앞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무릎 건염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 부분이 좀 까맣게 맞아요. 되어 네네. 있다던가 하이퍼에코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 부어 보인다던가 네네. 해서 뭐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무릎 건염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미리 해주신다거나 네. 무릎 힘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대퇴부와 종아리 부위의 재활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무릎 네네. 밑에 이렇게 하는 띠하고 네네. 이렇게 보호대 차고 그쵸. 운동하시는 예. 분 많이 본 것 보조기가 같아요. 좀 그 딱 그 하중을. 밑에다가 맞아요. 딱 슬개 건에 무릎 건을 딱 잡아주는 네네네. 보조기를 하고 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네. 다음은 장경인대인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반 바깥쪽에서 여기 엉덩이 쪽에서 붙어서 무릎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는 띠 형태의 구조물인데요. 되게 단단한 띠여서 무릎 바깥쪽 부착된 위치 주변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간혹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부위의 통증이 관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장경인대 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밴드를 통해서 이제 골반 강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부담을 줄여주시면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대퇴슬개 증후군은 보통 이제 러너스니 달리는 사람에게서 네네. 생기는 무릎 통증인데 무릎 앞쪽 특히 이제 슬개골 주변에 이렇게 삥 돌아서 네네네. 무릎 그냥 주변으로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네네네네. 뛰는 동안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무릎을 움직일 때 이제 소리가 딱딱 나는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네. 딱딱 되거든요. 슬개골 주변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아프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 주변을 눌렀을 때는 크게 압통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네. 대신 슬개골을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 네네네.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슬개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 특히 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런지, 네네네. 그 딥스쿼트, 그러니까 좀 깊숙이 스쿼트를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과도한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다리 올리는 네네네네.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풀로 가동 범위를 심하게 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퇴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을 해주시면 좀 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다음으로 무릎 다음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발목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전에 우선 질문해 주신 좀 분들이 볼까요? 기다리실 것 같아서 네. 김지은님, 네.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러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부터 발이 아파요. 이제 예.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네. 하는데 5km 뛰었고 달릴 때 엄청나게 숨이 차거나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염증인 걸까요? 네. 발 바깥쪽 날개 부분부터 발 바깥쪽 뒤꿈치까지 아파요. 네네네. 아마 그 염증이나 급성 손상이 네. 있겠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 발바닥 근막염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발 바깥쪽 날개 부분이면 이제 발바닥 근막 쪽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기는 해요. 근데 그 발바닥도 이렇게 보시면 발바닥 양 사이드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뒤꿈치까지 와서 붙어 있는데 달리는 습관이나 자세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하중이 좀 많이 쏠리게 되면
급성기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아마도 급성기에 이런 힘줄이나 네. 그 근육 부착 부위에 생긴 염좌실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 뭐 소염진 통제를 드시거나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달리기를 하시기 전이나 후에 특히 이제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신다든지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너무 아프시면 일단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하시는 게 아마 좋을 그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갑자기 5km를 한 번에 뛰시는 것보다는 좀 맞아요. 나눠서 네. 처음에 뭐 첫날은 1km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 쉬었다가 네.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쭉 다 뛰시는 것보다 이제 뛰다가 걷다가 하셔도 되니까, 네. 환자분들께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취미로 러닝을 하곤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 달리기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달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걷다가 뛰다가 하셔도 되니까, 안 아프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뽀미토리님, 러닝을 매일 5km씩 뛰어도 될까요? 아직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등산은 많이 다녔습니다. 통증만 심하지 않으시면 뭐 5km 네. 뛰셔도 상관없겠죠. 전후에 스트레칭 하고 맞아요. 네. 잘 하시고 관리하시면 네. 그러니까 5km를 뛰었는데 뛰고 나서도 바로도 안 아프고 자고 나서도 안 아프고 뭐 무리가 없으시면 그쵸.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뭐 2, 3일 정도 네.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만약 5km를 뛰고 그 다음날 좀 약간 힘들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방금 쉬어주셔야죠. 말씀드린 대로 쉬거나, 정 아니면은 나는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럼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운동을 하셔도 되니까요. 5km 그렇죠. 정도씩 뛰시는 거는 매일 하시면서 크게 아프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불안하시면은 하루는 러닝, 하루는 걷기, 하루는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한 2, 3일 정도 회복 시간을 저도 주시면. 무릎이랑 발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네네. 쉬면서 그냥 맞아요. 사이클, 네네네. 수영 이런 거를 좀 병행하시는 게 휴식을 좋겠다고.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젤님, 50대 중반 여성이신데 50대쯤부터 발가락 바로 밑이 조금만 걸어도 아프시대요. 발가락으로 치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지간신경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생길까요? 정형외과 초음파상에서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아마 지방 패드 층이겠죠.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진통제 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없으시다고 하네요. 아마 힘줄염 쪽이시겠죠. 네, 그냥 저희가 예전에 발바닥에 대해서 그쵸. 한번 그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간신경종은 이제 이렇게 뼈 사이에 신경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신경종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양쪽에서 꽉 쥐면 스퀴즈 테스트를 하면 이게 통증이 확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찌릿한 통증이 맞아요. 좀 생겨요. 신경 증상이다 신경통이기 보니까 때문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갈 수도 있고, 이게 꼭 지간신경종이 아니라 이제 마치 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해서 힘줄염이 생기는 것처럼 발바닥이나 발가락 쪽에도 힘줄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힘줄을 잡아주는 그 도르래 같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발바닥 자체는 저희가 주사나 이런 치료를 잘 안 하는 부위다 보니까 소염진 통제를 드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신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신발. 그 인솔, 깔창들. 깔창들을 까시거나 좀 이제 쿠션이 좋은 신발들을 신고 너무 그리고 볼이 좁지 않은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좋고요. 운동화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걷기 운동 말고도 좋은 운동이 많으니까요. 사이클을 하신다든지 수영을 하신다든지 그런 운동을 약간 바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그럼 다음 무릎 다음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발목 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목 역시 무릎과 더불어서 이 러너분들한테는 자주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인데요. 발목에 생기는 흔한 질환들로는 발목 염좌, 혹은 이제 아킬레스 힘줄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바닥 근막염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통증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질환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좌측에 있는 맨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종아리 뒤편에 위치한 그 후 근육들은 발목에 와서 붙어 있는데요.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발목 뒤편에 있는 이 해당 부위의 힘줄을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릅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은 하중에 집중되는 이 아킬레스 건 부위에 손상이 생기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목 염좌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쯤 이렇게 발목을 접질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발목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안쪽으로 접질리면서 다치기 때문에 내측으로 발목을 꺾을 경우에는 발목의 바깥쪽을 지지해주고 있는 전거비인대라든지 종비인대라는 부위에 손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발바닥 아래쪽을 지지해주고 있는 발바닥 부위의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 해당 힘줄에도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발바닥 근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왼쪽에서 보셨던 그림이 이 아킬레스 힘줄과 상호간 관련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염과 더불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쪽도 같이 발바닥을 치료했더니 그 네네. 옆에가 또 아파졌어요. 거의 그러시는 항상 경우가 세트죠. 네, 세트로 많이 와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발목 염좌는 주로 발목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접질리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발목을 지탱해주는 전거비인대나 종비인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하얗게 보이는 저런 고무줄 같은 구조물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손상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발목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운동 중에서도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 패드라든지 아니면 밸런스 볼을 사용한 이런 재활 운동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네. 홍지역 한복판에서 자빠졌거든요. 아이고, 네네. 핸드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턱이 있는지 핸드폰, 모르다가 네네네네. 이렇게 턱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음. 지나가다가 확 넘어진 아이고,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완전 저렇게 꺾였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원장님도 초음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약도 안 먹고 네. 아이싱 네네. 하고 아이싱하고? 그쵸, 그쵸. 고정해주고 좀 네네네. 쉬고 올려놓고 그랬더니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니어서 다행이시네요. 네. 네, 며칠 안에 금방 조심하셔야 회복했는데 그 왼쪽 음. 발목이었거든요. 그쪽이 그쪽이 아파서 네네.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니까 또 네네네. 오른쪽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한쪽 발목을 다치면 네. 그다음에 반대쪽이 아프다든지. 반대쪽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리고 또 잘 못 걸으니까 잡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손목이 또 아이고. 아파지는 거예요. 이 환자분들이 맨날 저한테 아. 와서 하셨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 그쵸. 몸으로 더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고. 발목에 다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보호대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밴드 감아주고 네. 보호대를 병원에 있는 걸 갖다가 차려고 하다가 또 선생님 그럼 게을러서 충격파시면 선생님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소리를 지르면서 해요. 소리를 아이고, 지르면서. 네네. 근데 제가 직접 하면 하다 갖고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그쵸. 아파서 맞아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고 그만두니까 그냥 네. 이제 저희 옆에서 치료 탁 선생님한테 잡고 누가 해주시고. 해달라고 해야지 제가 직접 하려니까 그쵸, 그쵸.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킬레스 힘줄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의 경우에는 이제 종아리 뒤편에 붙어 있는 비복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아킬레스 힘줄을 통해 발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행, 러닝, 점프 이런 동작을 할 때 하중을 아주 많이 받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힘줄에 미세한 손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종아리 근육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 아킬레스 힘줄에 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염을 예방을 하고 싶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대표적인데요. 저런 방식으로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이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아킬레스 힘줄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동작 말고도 벽을 짚고 하는 동작들, 굉장히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단에서 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그 아킬레스 힘줄염 스트레칭을 찾아보시고 본인이 편하신 동작을 러닝 하시기 전에 자주 해주시면은 아마 부상의 예방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바닥 근막염도 이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킬레스 힘줄염과 더불어서 종아리와 발목, 이 발바닥에 가해지는 하중들에 의해서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발바닥 근막염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거나 했을 때 탁 첫 발을 들일 때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상처가 확 벌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한 뒤에는 오히려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발바닥 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 근막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아킬레스 부위까지 포함해서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발바닥 근막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 발바닥 쪽에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욘디 영상 중에서 저희 이름을 치시고 발바닥 검색하시면 발바닥 근막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무릎이나 발목, 발바닥에 생길 수 있는 러닝 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치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한 맞아요.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네네. 사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휴식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의외로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라도 쉬면 네네. 뭔가 큰일이 난다고 네,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증상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제 괜찮았으니까 또 운동을 하고 너무 가야지. 그러고.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음. 그래서 이게 증상이 일단 손상이 발생을 음. 하고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만 아프면 적어도 3에서 5일, 맞아요. 길면 1에서 2주일. 쉬어주시는 이게 완전 게 뭐 좋습니다. 발목 염좌가 있는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네. 쉬어야 되는 거고. 발목을 다치셨으면 또 상체 운동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네네. 다른 운동법을 바꿔서 하면 네네네.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손상 급성기, 특히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라이스라고 하죠. 레스트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냉찜질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냉찜질은 보통 얼마나? 한 2, 3일 하죠. 네, 네. 보통 그 정도. 네. 그리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강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 예방을 위해서 미리 이제 좀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운동선수들도 자기 네네. 운동 말고 따로 근력 운동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라 네.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을 따로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아하시는 운동을 더 잘 즐기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염증이나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충격파, 프로노 주사 같은 것들 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충격파나 프로노는 비급여 치료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만큼 또 이제 아주 즉각적이고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엔젤님, 84세 여성이신데 허리가 S자로 굽어 있으면서 통증이 있어요. 3주 전에 흉추 12번의 골절로 입원 후에 집에 오셨는데 이런 경우 복대를 3개월쯤 한다고 하시는데 복대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갑옷처럼 딱딱하고 큰 복대는 불편해 하시는데 부드럽고 세로로도 좀 좁은 복대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복대가 S자로 굽은 허리에도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압박골절이 있으셨으면 딱딱한 걸 무조건 하셔야죠. 이건 뼈가 부서진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흉추 12번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추에 생긴 압박골절이랑은 보조기 형태가 다르세요. 얘가 요추에 생긴 건 이 아래쪽 요추 하부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흉추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잡아주질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왜 굽으신 분들 있잖아요, 노인데 그게 이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니까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딱딱하고 이게 딱딱하고 위에까지 충분히 잡아주는 이제 그 형태의 TLS라고 하죠. 하시는 그런 게 거를 좋고 하시면 그리고 좋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힘드시다면 그런 그 척추 성형술 맞아요. 같은 시멘트를 넣는 시술도 사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S자를 굽어 있던 건 애초에 또 근데 측만증이 심하셨나 봐요. 처음 뭐 측만증은 연소성으로 그러니까 애들부터도 생길 수 있고 그냥 뭐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S자로 굽은 허리를 펴주지는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 보호대, 요추 보호대라는 건 원래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단기간 착용하는 거는 보통 권고가 되지만 이걸 이제 골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 너무 장기간 착용을 하면 허리에 오히려 그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착용은 오히려 권고드리진 않고 있어요. 근력이 더 약해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너무 아플 때 단기간 착용하시는 거는 좋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골절과 같은 특수 상황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님,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데 달릴 때 발이 불편하면 신발을 바로 바꿔주는 게 좋나요? 뭐 이게 신발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야죠.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칠 때 내가 뭐 어깨나 이 스윙이 너무 아프다, 팔목이. 그럼 꼭 골프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뛰고 난 이후에 이제 발이 아픈 건 아닌데 뛸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니 일단 자세 문제, 신발 문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자세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발 같은 경우에 또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자세를 먼저 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면은 그때 신발을 한번 저는 바꿔보시는 게 달리기에는 문외한이어서 그런데 네. 달리기의 자세 체크는 어떻게 하는 네. 건가요? 그게 이제 요새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기 잘 나와 때문에 있나요? 그 네. 유튜브에 가끔 알고리즘 때문에 뜨더라고요. 뭐 네. 요새는 홍명조 선수가 네. 약간 코칭을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찾아보시면 뭐 이제 뭐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펴고 아, 뭐 발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벌어지지 않게 뛴다든지 뭐 보폭도 어느 정도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긴 그래서 요즘 뭐 워낙 액션캠 그런 게 잘 나와 예,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들고 한번 네네. 뛰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좀 조금씩 바꿔보시고 아니면 속도도 갑자기 뭐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뛸 때는 당연히 힘드니까 뭐 저도 오랜만에 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 5km를 뛴다고 하면 실제 뛰는 그 거리는 한 1k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걷거나 살살살살 올리거나 힘들면은 또 다시 좀 쉬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먼저 자세를 조금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신발을 한번 바꿔주시면 네,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쿠션 좋은 신발은 병원에서 따로 처방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네, 가끔 근데 이 인솔 같은 경우에는 뭐 족구 그쵸. 전문 병원에서 네네.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발바닥 근막염 같은 병이 생기시면 그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인솔이나 이런 거를 네. 직접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좀 치료용 그 발바닥 패드 같은 걸 쓰셔도 좋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회사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아식스, 나이키, 뭐 뉴발란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러닝을 위한 러닝화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뭐 하프 마라톤이나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진짜 10km, 20km 이상 뭐 자주 뛰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러닝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저처럼 뭐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신발 해서 그냥 내가 신었을 때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근데 확실히 러닝화랑 러닝화가 아닌 거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뭐 무릎이나 이런 데 통증에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한 3-4만 원짜리 신발도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고런 걸로 편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달리면 많이 안전 이게 일반 운동화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러닝화들이 쿠션 같은 게 좀 달라서 그 뭐 비싼 거는 뭐 막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안 써 보고 이제 뭐 되게 뭐 한 3-4만 원짜리 신발들도 있거든요. 고런 거 처음에 한번 사서 신어 보시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뭐 좋은 러닝화로 한번 바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뛰지는 않지만 네. 족저근막염이 생긴 이후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그 운동 선생님 소개해 주신 신발 있죠. 네. 호카에 네네네네. 정착하여서 네. 지금 온 동네 사방에 네네.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행 가실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또 네네. 사러 가셨는데 거기 발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 저랑 발이 비슷하게 생겼고 발 볼이 넓단 말이에요. 제가 네네네. 볼이 되게 넓어서 항상 그 음. 바깥쪽 엄지발가락 쪽이랑 새끼발가락 쪽에 네네. 항상 빨갛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근데 당연히 그래서 제가 신는 신발을 추천드려서 이제 음. 그거에 맞게 그냥 네네. 사이즈만 조절해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저희 엄마는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 발 스캐너를 아. 해보더니 예예예.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을 하라고 하면서 음.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스캐너가 뭐 네.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는 잘 그것도 모르겠지만 신기하네요. 예, 그런 의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음. 신발을 사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신기했어요. 적성면장님, 이제 우측 무릎 안쪽이 달릴 때 아픈데 신발을 바꾸면 좀 좋아질까요? 나이키 신는데 쿠션이 좀 얇아요. 요거는 아마 자세나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네.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무릎이 아프면 우리가 항상 안쪽이 먼저 아프잖아요. 네네. 원래는 무릎이 이제 가운데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저도 되게 심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쪽으로
네. 오다리가 되게 많죠. 네. 그럼 무릎의 무게 중심이 항상 이제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때문에. 네. 그래서 안쪽이 먼저 나빠지고 또 안쪽에는 이제 이 내측 햄스트링이 와서 붙는 패스 안세이너스 네. 이제 거위발이라고 하죠. 네. 그런 구조물이 딱 붙어 있어서 원래 안쪽이 러닝을 할 때는 좀 쉽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은 조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쉬면서 해주신다든지. 저의 추천은 뭐 신발도 쿠션이 좀 좋은 걸 바꾸시는 것도 그쵸. 방법이지만 네. 무릎 보호대를 하고 뛰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호대를 하신다든지 뭐 자세 같은 경우도 조금 이 너무 요렇게 이제 하중이 안 실리게 약간 뭐 그때그때 뭐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법을 바꾸다 보면은 약간 좀 편해지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한 분 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볼까요? YBK님 트랙을 20분 정도 적당한 속도로 달린 후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중에 발바닥 중간이 땡기면서 아프시다고 하네요.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 족저근막염도 발바닥 가운데가 내가 아플 아플 수도 수가 있죠. 있는데 뭐 네네. 가끔 그러신 거면 뭐 네네네. 그냥 그렇게 막 의심까지 안 하시고 그냥 네. 거기 족저근막이 어쨌든 그 부위에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네. 거기가 너무 좀 무리해서 얘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맞아요. 다리를 좀 올려놓고 달리기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네. 게 중요합니다. 달리다가 부상을 안 입게 하려면 그 발바닥 가운데는 실제 족저근막 말고는 뭐 네. 아플 만한 구조물들이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최대한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리시면은 그래도 조금 나지 않을까. 그리고 달리다가 이 발바닥 가운데가 저도 가끔 느끼는데 확 찢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날은 이제 쭉 걷죠. 네. 좀 빠르게 걷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날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네, 계속 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뛰는 거 뭐 너무 5km를 하려고 나갔는데 1km 만에 아프면 되게 4km 나누면 아니요. 제가 1km 만에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1km 만에 있거든요. 아프면 1km 만에 집에 가야 네.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뭐 쉬셔도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다음에 주법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게 이제 러너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러닝을 할 때 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레어풋, 뭐 미드풋, 포어풋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달리기에서 발이 땅에 닿는 그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세 가지 이제 기본 착지 스타일입니다. 각 주법은 달리기 자세나 이 힘의 분산 그리고 이제 부상의 위험성 등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제 레어풋 주법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인데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는 주법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이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딱 착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디뎌지면서 탁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장거리 달리기 할 때도 많이 쓰시고요. 다만 이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무릎이랑 발목에 충격이 좀 더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미드풋 주법은 발 중앙이 지면에 먼저 닿는 방식이에요. 충격이 발 이제 여러 부분에 넓고 고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초보자는 처음부터 적용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어렵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포어풋 주법은 발가락이나 발 앞쪽이 먼저 지면에 닿는 방식입니다. 발과 종아리 근육에 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빠른 속도를 유지할 때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 발의 앞부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대신 발가락이나 종아리에 부담이 더 가해질 수 있고 근육의 피로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로 달리기, 이제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정도가 레어풋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막 러너 그룹으로 이제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주법이 거의 고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미드풋과 포어풋이 조금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레어풋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자연스럽게 뛰다 보면 저렇게 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다 저 주법으로 뛰시다가 이제 한참 달리다 보면 이제 주법에 관심이 생겨서 미드풋 그리고 포어풋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생기다 보면 이제 누구는 미드풋을 하고 누구는 레어풋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레어풋의 경우에는 무릎이나 대퇴 슬개 관절 부위에 더 충격이 많이 간다고 되어 있고요. 포어풋의 경우에는 발목과 아킬레스 힘줄 부위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러닝을 할 때 어디가 좀 자주 아프거나 하다 그러면은
불편한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이제 본인한테 적합한 주법을 선택을 하시면 부상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오늘 그 달리기 러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러닝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날씨도 좋고 뭐 선선하고 이제 밖에 야외에 나가서 달려보시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달려보시면 이제 땀을 흘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가을이 찾아온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부상도 예방하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또 질문이 좀 네. 있죠. 햇살님, 저는 60대 초반이고 걷고 나면 양쪽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무리하게 걷질 않는다고 하시는데 오른쪽 무릎도 시큰거리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걷기 운동이 허리나 이런 데는 좋죠. 네. 네, 그래서 걷는 사실 관절염에도 네네. 그 무릎 그 골다공증 아, 이런 맞아요, 데는 맞아요. 특별히 더 좋다고 다 되어 있어서 네네. 걷는 운동은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네. 너무 무릎이 시큰거리시면 사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운동 방법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꼭 걷기만 맞아요, 고집하실 맞아요. 필요가 없죠. 수영이나 그쵸. 뭐 사이클 음, 이런 것들 네. 발가락이 어느 발가락이 아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신발이 좀 작거나 그러면 또 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 네네네. 걸으신다거나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네. 걸으면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신발을 좀 네. 저는 신발 장사도 아닌데 맨날 환자분들이 발 아프다 그러면 네네. 무조건 신발을 네. 얘기하긴 하는데 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맞습니다. 네네. 무릎은 계속 아프시면 사실 60대 초반이시니까 네네. 사실 관절염이 슬슬 시작되실 맞아요. 연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커님, 평소에는 괜찮은데 간혹 정강이가 아프시거나 골반 엉덩이 쪽이 아프신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경우에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까요? 이 간혹이 얼마나의 간혹인지에 그쵸, 따라 다를 것 그쵸. 같아요. 뭐 음, 한 달에 한두 번 그런다 그러면 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네. 점점 빈도가 늘어나신다거나 네. 횟수가 뭐 그 강도가 늘어나시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쵸. 뭐 아주 그냥 잠깐 뭐 한 몇 초 정도 그렇게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런 거는 크게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소에 좀 운동 시작하셔서 해보시고 하시면은 빈도나 강도를 봐서 자꾸 심해지면 그때 병원에 한번 네.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꼬미토리님, 트랙이 없는 곳에서 러닝을 해도 상관없나요? 아무래도 트랙이 있으면 좋긴 한데, 뭐, 트랙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뭐 공원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시작을 하시면 좋죠. 저도 이제 예전에 석촌호수에서 먼저 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석촌호수도 있고, 뭐 한강변도 많고, 네. 요새 도심에도 보시면, 도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심요. 그냥 이런 시내 같은 데서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따라서 이제 가볍게 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쵸. 좀 위험할 네, 수는 위험할 있죠. 것 같아요. 자동차 네, 맞아요. 눈이 안 달린 자동차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네. 이제 공원 같은 데는 좀 가까운 데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네. 데서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지은님, 양말 조이는 양말을 신어주면 좋나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냥 스포츠 양말을 양말, 신다 예. 보니까 스포츠 양말은 보통 신으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게 뭐 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뭐 붙지 않게 만들어 주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 쪼이면 네네. 예, 또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이지만 않으시면 그냥 괜찮을 타이트한 것 거 같아요. 신으셔도 그냥,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행복한 인생 등산시 내려올 때 중요한 질문. 달리면 무릎에 안 좋을지요? 안 좋습니다. 네. 절대로. 절대로 네.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달리시면 안 네. 되세요. 내려올 때 달리는 건 무릎에 진짜 최악이고요. 네. 아까 왜 뛰면 음. 몸무게 70kg 기준에 140에서 네네네네네. 210kg 정도의 하중이 예. 걸린다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 내리막길에서는 더 심하고 그거보다 내리막길에서는 보통 뭐 한 4배에서 예. 10배까지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제 생각엔 안 좋은 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너무 너무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네. 절대로 달리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내려오는 거 자체가 무릎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 맞아요. 등산에서 올라가도 내려올 때는 뭐 차라리 뭐 다른 루트가 네. 있으면 뭐 버스를 타시던 뭐 케이블카를 타시던 그렇게 맞아요.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맞아요. 내려오시던가.
그 반드시 스틱은 사용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시면은 절대로 안 되세요. 네. 내려오실 때는. 제가 별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단정적으로 네네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하겠습니다.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네. 다들 뭐 러닝 네. 열심히 해보시고 좋은 네. 운동이니까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날씨 더 선선해지면 저희가 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